아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리나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35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왜 터져? 제도 샤프가 나그네를 끌고 들어갔어. 호달달. 근데 포맷할 때가 되긴 했어. 음, 벌써 포맷 안 한 지가 반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이 벌어질 때가 됐다. 오늘 방송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맥이 탁 풀리네. 이, 이거 저챗 이렇게, 어? 부드럽게 이거 주제 이어가다가, 이게 딱 끊기잖아? 그러면은, 다시 집중하는데 한 30분 걸린단 말이야. 네, 어쨌든 다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가위로 간다는 게 방송을 갈아버렸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돼! 네, 오늘, 일부 방송은 4시까지입니다. 방송 4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2시간 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좀 구축을 해보려고 테스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자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오늘부터 해서 1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새벽 방송 한 번이랑 아침 방송 한 번 이렇게 2번 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는 편이 나 목 건강에도 그렇고 허리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밤새 일하는 내내 틀어놓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일이죠. 근데 이제 아침반 분들을 조금 유동분들을 흡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동안 좀 해보고 뭐 택도 없더라.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끊고 가는 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다시 예전처럼 롤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붙여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샤프 얘기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트잡붙어요. 흑흑 내 샤프 토크가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가져와서 마무리 딱 하고 그리고 한 4시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면 4시쯤에 방종했다가 저도 좀 인코딩 같은 거 걸어놓고 6시쯤에 다시 돌아올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인기. 아니, 중국 드라마 티어표가 필요해? 사람들이 많이 보나, 중국 드라마를? 중화권 배우 심쿵 취향표. 어? 기래요. 나의 청결 기준은 어떨까? 청결 기준. 딱 깔끔하게 잡혔다, 그지? 요것만 딱 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그리고 6시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합시다. 이거 4시 안에 끝날까? 근데? 이것도 이래저래 떠들다 보면은 한참 될 것 같은데. 자, 처음. 외출복 입고 침대 눕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선호하진 않아요. 진짜 불가능이라고?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침대 커버를 얼마나 자주 빠느냐. 전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깔끔한 행동은 아니야. 앞만 봐도. 외출복 입고 침대 눕기? 깔끔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 여기 정도긴 하거든요. 괜찮긴 하지만
더럽다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굉장히 피곤한 날 있거든.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는 침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인 건가요? 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침대가 없어. 아직. 침대를 슬슬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만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침대에 청소기 돌리는 편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니, 침대에다가 청소기를 왜 돌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저는 침대에다가 청소기를 꽤 자주 돌립니다. 나이슨 청소기 갖다가 여기다가 돌려요. 침대에다가. 이불 빨래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자주 하시는구나. 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예, 한 달은 최대한 안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출복으로 침대에 걸터 앉기. 걸터 앉는 건 괜찮아? 이거는 눕기고, 이거는 걸터 앉기예요. 약간 완전히 침대에 눕는 거랑 걸터 앉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이것도 더럽다 쪽이에요? 저도 이제 괜찮다, 뭐 괜찮은 정도인데 더럽다. 썩 유쾌한 행동은 아니다. 그쪽에 가깝긴 해. 근데 절대 안 된다,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안 씻고 침대에 들어감. 이거는 안 돼요. 침대에 들어가는 건, 이건 그거거든? 안 씻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는 거거든?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 짓거리를 하는 순간, 침대의 향이 바뀌어. 개인적으로는 침대의 그, 어느 정도의 향긋함을 유지를 하고 싶은 그런 편이기는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는 그겁니다. 제가 보통 이불을 이렇게 다 펼쳐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펼쳐놓고 그 위에 걸터 앉거나 눕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아니, 그거나 그거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아예 안 돼. 어, 살짝 달라. 그 정도 있고, 수건 3일 이상, 아이, 무슨 소리야. 저는 수건을 약간 일회용으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수건 몇 번씩 써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건은 한 번이죠. 그, 그런 분들 있기는 해. 잘 말리면 괜찮다. 어차피, 어? 머리 다 감고 나서 물 터는 거 아니냐, 얼굴 닦고 나서 젖어 있는 것만 말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일회용으로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기얼, 하기얼님, 리하, 어서오세요. 하루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34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그 물이 내 몸에 있던 걸 씻어낸 구정물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구정물까진 아니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폼 클렌징 같은 걸로 얼굴을 싹 다 씻어내고 나서 이제 물을 닦는 건데 문제는 그 물 닦는 와중에 이제 얼굴에 있던 각질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미량이더라도 이제 수건에 묻으니까 그러면은 건조기를 돌리지 않는 이상 세균이 증식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 약간 군대 이전에는 수건을 하루에 한 장씩 썼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하루에 한 장이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쓰고 베란다에다 걸어놓고 학교 갔다 와서 그 수건으로 또 이제 씻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건을 어, 빨래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수건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쓰게 되더라고 수건을. 예, 그렇게 써가지고 오죽하면 아니 그리고 이거 냄새나 여름에 잘못하면 진짜 냄새나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집안일에 귀찮음을 모른.
차박 다닐 때는 수건 뒤지게 안 말라서 습식 수건을 주로 썼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음. 처음에 그 되게 딱딱하다가 물 먹으면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종류의 수건들 있지. 이게 집안일을 혼자 하더라도 그래도 수건만은 타협을 못 하겠어. 최근에는. 전 무조건 그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세탁기 위에 압축봉을 하나 걸어놨어요. 세탁기 위쪽에다가 압축봉을 하나 걸어놓고 내가 이제 씻고 나서 수건을 쓰고 나서 그 압축봉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널어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세탁기로 바로 이렇게 쇽 들어가는 거죠. 집안일이라는 게 존나 귀찮은 거죠. 그치? 기준이 하나하나 막 이제 늘어나죠. 살다 보면. 아, 이게 더 깔끔하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집안일들이 빡세지기 시작해. 이불 위에서 택배, 야, 이거는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불 위에서 택배 상자 까기? 아이, 무슨 소리야. 난 밖에서 까는데. 저는 현관문에 자석으로 그 커터칼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자 그 바닥에 있던 유해 물질들이 내 침대에 놓이실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한데? 루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 와요. 이거는 좀 과하게 더러운데? 아니, 그래.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 음,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바닥에서 까. 왜 이불 위에서 까는 거야? 아니, 바닥에서 까줘. 이불 위에서는 안 돼. 하하. 곤란하네요. 젖은 수건 바닥에 둠. 수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을 한번 쓰면 무조건 공중부양입니다. 수건이 어딘가에 이렇게 물을 먹었잖아? 물을 먹었으면 어딘가에 널어놓거나 걸어놔야 돼. 무조건. 최소한 그 화장실 문고리에라도 걸어놔야 돼. 그마저도 이제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바닥에는 안 돼요. 내 기준에선. 어림없는 소리지. 보일러 틀었나? 보일러 틀었어도 이게 젖은 수건을 바닥에다 두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둘 거냐면, 그 꼬깃꼬깃 뭉쳐가지고 바닥에다 잠깐 두는 게 괜찮냐. 그런 이미지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바닥 청소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놔도, 와, 진짜 더럽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전에 그 식탁 의자 같은 데에다가 항상 이렇게 걸어 놨었어요. 바닥에다 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화장실 변기물에 잠깐 담궜다고 안 더러운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바닥 개더러움. 아, 오죽하면은 이번에 그걸 샀잖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물걸레 청소기 헤드에다가 달아놓는 거. 아, 그거 샀는데 좋긴 좋더라. 편하더라. 어쨌든 젖은 수건을 바닥에 두는 건 저는 제 입장에선 더러워요. 그리고 변기 뚜껑 안 덮고 물 내림. 맞아, 바닥 깨끗해져. 이거 약간 그 물걸레질을 하는 게 편해지니까 걸레질 횟수가 늘어나더라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아니, 저 진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썼던 게 있는데, 그래, 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거는 그래도 옛날 변기 방식이라서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최근 변기는 그냥 빨아들이던데? 물을? 쫙! 그런 식의 변기가 아니고서야. 그 옛날식의 이런 변기면, 그냥 다 튀는 거예요. 아유, 똑같죠, 뭐. 그치, 덜 튄다 수준이지. 내 변기 뚜껑은 여러분들도 닫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암만 뭐, 진짜 그, 비행기 탔을 때의 그 변기, 툭 이러면서 막 다 빨아들이는 거. 그런 거 아니고서야 변기 뚜껑은 무조건 닫는 걸 추천해요.
빨아들이고 나오는 물 때문에라도 똑같이 튀어요. 하여간 저거 아이 뭐 튀어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어. 아이 다 튑니다 진짜. 화장실 전체에 다 튀어요. 변기 뚫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칫솔에 뚜껑이 있어도 문제인데 본인이 만약에 칫솔 뚜껑 없이 그냥 어딘가에 걸어놓는 스타일이다. 꼽아놓는 스타일이다. 변기 뚜껑 닫으세요. 예. 샤워하면서 소변 보기 이거 다 튀어. 무슨 소리야? 냄새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예시에 있는 거겠지? 샤워하면서 소변 보기? 아하, 곤란합니다. 아바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아우, 길어. 공중 목욕탕이 많더라. 아, 우리 방 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실화 신고 샤워. 이건 왜? 이거는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거 신고 샤워해도 되잖아. 이걸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화장실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지. 아, 욕실화 신고 샤워가 과하다라는 쪽인가? 이게 왜 더럽냐고? 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쨌건 바바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샤워할 때는 벗고 한다고? 저는 무조건 신고요. 자, 왜 샤워를 할 때 욕실화를 신고 하냐면, 왜 신고 하냐면, 대가리 깨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미끄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니, 물론 뭐 사람마다 그 차이겠지만, 앉아서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더, 맨발이 더 미끄럽던데요. 그러니까 맨발이 미끄러우니까 신발을 신고 샤워를 해야지. 어어어어. 저 머리 깨지기 싫어가지고. 순박한 상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그런 거라면 납득 가능할지도? 신발 신고 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끄러져요. 근데 벗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나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발바닥에 비누기가? 아,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거, 붉은 세균 올라오는 거, 그거는 락스를 잘 해야 돼. 저 그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이 매트. 이거 매트 개 좋음. 이거 다이소에 팔거든? 이거 5,000원짜리 있어요. 근데 저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욕실 의자가 있거든? 욕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뿌려놓고 머리 감으면서 여기에다가도 이제 바디워시를 한번 짜. 그리고 나서 발을 막 엄청 비벼요. 막 이렇게 비벼. 그럼 너무 깨끗해. 발이 이게 약간 발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야. 꼬실꼬실하게. 허호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47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좋아해요. 이거 구매하고 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다 그러던데. 발을 씻자 이거. 다이소 발 세정 매트.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의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화장실에. 만약에 없다. 이거에다가 발 비비다가 넘어가면은 진짜 크게 다칩니다. 비누 쓰다가 핸드워시로 바꿨다가 폼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죠. 하여간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저 그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 그냥 뽁뽁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걸어놔. 음, 거의 이런 느낌으로 걸어놔요. 항상. 안 그러면 여기에 그 곰팡이 생겨. 곰팡이 생기기 싫으면은 또 이제 락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샤워하다가 넘어져요. 조심하셔야 해요. 욕실화를 신어야 미끄러짐이 덜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욕실화를 신어요. 항상.
넘어지기 싫어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진짜로. 그리고 넘어지면 고독사 되는 거야. 고독사 되는 거야. 누가 구하러 올 거야. 욕실아 벗고 샤워하는 거? 얘는 괜찮기는 해요. 오픈해요. 진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요즘에 또 혼자 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욕실화 신고 벗고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욕실화를 신는 편이다. 같이 찌개 떠먹기. 이게 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게 더럽다고는 생각을 하거든. 더럽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좀 이게 약간 좀 늙은이 마인드라서 야, 어렸을 때 모래도 좀 퍼먹고 흙바닥에서 뒹굴고 그래야지 어, 면역력이 길러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해. 그래서 괜찮다 수준으로 하죠. 약간 이 찌개 같이 떠먹기가 내 입장에선 그거야. 찌개 같이 떠먹기 그 어렸을 때의 정글짐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맨날 하잖아. 요즘 애들이 나약하다. 왜냐하면 놀이터에 정글짐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죠. 저한테는 같이 찌개 떠먹기가 정글짐이에요. 저걸 안 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더러워야 돼. 약간의 더러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괜찮지만, 저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어.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유식 같은 거 이렇게 떠가지고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애한테 주는 경우들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의 그 입 안에 있는 어떤 치과적인 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면역력을 기르는 행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같이 찌개 떠먹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컵으로 음료 나눠 먹기. 이것도 뭐 비슷하죠. 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정도만 아니면 이게 약간 기분상의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어. 얘는 한 컵으로 나눠 먹기 얘는 기분상의 문제야. 그렇지. 친밀도에 따라서 혹은 뭔가 약간 그건 있어요. 한 컵으로 음료 나눠 먹기? 요건 가능해. 근데 캔이면 입을 대면 안 된다. 약간 그쪽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뭔 느낌인지 알죠? 음. 만약에 캔으로 내가 이제 야 한 모금만 맛을 보자 그러면 캔을 받아가지고 입에다가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거지. 그쵸? 얘가 한 컵으로 음료 나눠 먹기 요거는 얘가 이쪽으로 마셨으면 나는 저쪽으로 마시고 내가 저쪽으로 마셨으면 얘가 이쪽으로 마시고 그렇지. 약간 어, 입 안 대고 마실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적인 부분보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괜찮아요. 솔직히 나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입 안 대고 마시는 스킬을 익혔죠. 근데 그거는 익혀두면은 삶에서 여러모로 쓸 일이 많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열받네. 이불 위에서 택배를 왜 까는 거야. 됐다. 야, 다음. 입으로 베어 물어서 한 입 나눠 먹기. 이것도 친밀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애지간하면 뒤쪽을 이렇게 찢어가거나 하죠. 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더럽다. 미리 나눠서 한 입씩 하면 안 되나? 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야. 솔직히 말해서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 저 녀석과 입술이라는 부분이 닿았던 부분을 또닥해 하기가 싫은 거야. 어? 주딩이가 나왔던 거를 내 주딩이랑 저 녀석의 주딩이가 나왔던 부분이랑을 겹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베어서 무는 거는 조금 이쪽에 가깝습니다. 베어 물기는 조금 그렇지. 간접 뽀뽀가 되는 그게 문제인 거지. 위생상 큰 문제 없을 수 있어. 위생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을 안 한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간접 키스가 간접 키스했어 이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로 먹어 미친놈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 간접 키스야 이게 아니라 왜 거기로 먹어 미친놈아 이게 이쪽이 크지. 기분상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님 뭐함 그쵸 그쪽이 되죠. 음. 설거지 12시간 이상 미룸 애지간하면 제깍제깍 해야지. 그리고 12시간 이상 미룰 것 같잖아? 그러면 물에다가 안 담궈 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12시간 이상 미룰 거면 싹 비워놔야 돼. 그래야 말라,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설거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이렇게 딱 갖춰졌을 때, 그 전에 이제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이제 불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좀 이따가 해야지 하면서 이제 물에다가 담궈 놓잖아? 그러면은 스푸닝 풀 됩니다. 진짜로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괜찮진 않아요. 애지간하면 제깍제깍 합시다. 설거지 하는 거 얼마나 불려야 해요? 한 30분?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분 이상 불렸는데 안 불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오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뚝배기에 뭔가 눌러붙었어. 걔를 물에다가 담궈 놓는다고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때가 됐군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딱딱한 걸로 긁어낸다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뭐. 뜨거운 물로 하면 애지간한 건 다 떨어지니까. 다음 과일 껍질째 먹을 수 있음. 아, 이것도 그럴 수 있겠다. 음, 이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보따리들은 과일 껍질째 먹을 수 있나요? 씻으면 가능하다. 저도 그쪽이거든요. 씻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약간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해. 라면 끓일 때 정수기 물로 끓이는 사람들. 과일 껍질째 먹는다고 하면은 야씨 무슨 어? 농약 들어가고 막 길바닥에 있었던 건데 까놓고 말해서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무슨 과일이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 껍질 있는 과일을 모두 총칭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되는 과일과 안 되는 과일이 따로 있어요, 바바지님은? 딸기 같은 거는 껍질이 없잖아. 그치?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은 껍질이 없잖아. 아니, 껍질까지 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통째로 먹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과, 배,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매끈매끈 같은 건 가능이고. 아니, 키위를 껍질째 먹진 않아. 어, 아, 상처가 있거나 거칠거칠하면 안 된다? 아, 키위는 일부러 먹지 말라고 껍질이 그렇게 지는 거라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과가 어디 이렇게 찡긴 자국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그러면 껍질째로 안 된다. 음, 파인애플 껍질째로 드시나요? 저는 파인애플 손질을 해도 먹기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파인애플 너무 강력해요. 바나나를 껍질째 먹진 않잖아요. 아이 그거는 아예 그 예시에 안 들어가 있을 거야. 음.
저는 괜찮다. 과일, 껍질째 먹는 거. 그러니까 뭐 파품이나 이런 거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같은 바지 입기. 일주일 동안 같은 바지 입기. 근데 이거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세탁을 하고 돌려가면서 입는 스타일인데 일주일 동안 같은 바지를 입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청바지 세탁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 그 멋쟁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청바지 세탁하는 거 아님. 청바지를 왜 빨어? 드라이 클리닝도 맡기면 안 돼. 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청바지, 야, 그러면 청바지 오래 입으면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뭐 그러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청바지는 진짜 세탁하는 거 아니긴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청바지 그냥 돌립니다.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나룽나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그 멋쟁이들이 청바지를 세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청바지 세탁하면 물 빠진다고. 내가 이뻐서 구매를 했었던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안 파는 경우가 있는데, 한 대학생이 직접 자기 몸으로 생체 실험을 해봤다. 1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바지를 세탁을 안 했다. 입은 횟수만 330번. 이후 섬유과학자가 세균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빨고 나서 고작 13일 입은 청바지랑 세균 수가 똑같았다. 이거는 13일이면은 꽉 찬다 아니야? 13일이면 더 이상 세균이 증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까득까득해진다는 소리 아니야? 대부분 피부 세균이라 인체 무해함? 그래요. 안 나간 거 아니냐고? 근데 대학생이잖아.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빨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좀 빨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부들부들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애지간하면 빤다. 아, 아니지. 여름철에는 청바지를 안 입지. 그리고 이거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방금 나룽나룽님께서 친 채팅을 보고 든 생각이야. 이거 유럽 놈들이 유럽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유럽 놈들 땀 안 나고 맨날 쾌적한 데서 살아가지고 야씨 안 갈아입어도 돼 이딴 소리 했던 거 아닙니까? 유럽 놈들이 유럽한 거 아니야? 여름에 땀 안 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땀이 안 났어도 되게 습해가지고 이거 어? 어디 짱 박아 놓으면 곰팡이 쓴단 말이야. 이 유럽 놈들이 유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세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이 청바지, 이 허리 부분에서 밑도 끝도 없는 냄새가 납니다. 진짜로. 저는 빨아요. 물 빠지건 나발이건 빱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바지 입기. 더러워. 더럽다. 자, 다음. 손 안 씻고 과자 집어, 네, 애초에 저는 여러분들 제 손캠 방송 좀 예전 것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을 안 씻고 과자를 집어먹는 것도 그렇고 손을 씻었어도 과자를 집어먹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 손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 어떡할 건데? 과자 다 먹고 나서 손 씻을 거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젓가락을 쓰는 게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음. 어우 싫어요. 예. 저는 그냥 젓가락 쓸래요. 솔직히. 손 안 씻고 그냥 젓가락 써서 과자 먹을랍니다. 다음. 같은 양말 이틀 착용.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진짜로 손가락에 묻는 과자 양념 쪽쪽 빨아먹는다 vs 손을 씻는다. 안 집어먹는다니까? 젓가락으로 먹을 거라니까?
어허, 옛날에는 쪽쪽했었죠. 음, 뭐 모를 때. 빨간 약을 먹기 전에는 그냥, 이게 맛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요게 엑기스지. 밖에서 과자를 먹게 됐는데 젓가락이 없을 피치 못할 상황. 그럼 이렇게 먹죠, 이렇게. 어, 아가가가가가가각 이렇게 먹지. 근데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내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합니까? 예. 푹푹 뜯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애초에 뭐 나발이지. 그죠? 같은 양말 이틀 착용은 진짜 발에서 땀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간간히 뭐 이틀씩 신건, 3일씩 신건, 지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같은 양말 이틀 착용하면 안 돼요. 발이 촉촉한 편입니다. 막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건 아닌데, 어, 나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꿉꿉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 나는 이거를 살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 음, 발가락 양말. 이게 무좀 양말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손가락은 다 이렇게 펼쳐놓고 살잖아. 그지? 근데 신발 안에서의 발가락은 요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요렇게 돼 있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의 공간을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좀, 어? 그 와중에 한 번씩 공기도 통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갑은 손가락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잘들 끼면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싸. 발가락 양말이 비싸. 그리고, 어넬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그리고 발가락 양말의 그 문제가, 그,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죠? 일반적인 양말의 경우에는 얘를 오른발에 신건 왼발에 신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를 10켤레를 샀어. 그럼 뭐 하나 빵꾸 나면 얘 버리고 그냥 9켤레 반 남은 거 계속 돌려 신으면 돼. 그죠? 그냥 번갈아 가면서 신고 빵꾸 난 거 버리고 번갈아 가면서 신고 빵꾸 난 거 버리고 그러면 되거든? 근데 얘 오른발만 빵꾸가 났다? 얘도 못 써요. 어. 한쪽이 구멍이 나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사망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면. 그래, 왼발 오른발이 있어요. 이 양말. 그래서 이거 부르주아 양말입니다. 내가 봤을 땐 한쪽이 박살이 나면 다른 쪽도 버려지는 애석한 운명을 타고난 양말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말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저는 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무좀이라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말을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 발가락이 붙어 있는 게 싫어. 그리고 이 붙어있던 발가락들이 비벼지면서 각질 밀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 오히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죠. 양말 신으면서. 아니면 집에서만이라도 이런 거를 좀 신을까. 그치, 그치. 그게 문제가 있죠. 고무장갑 뒤집는 것 마냥 이 안에 먼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일걸? 내 생각엔. 이거 뒤집어서 빨아야 될걸? 아니면 얘 빨기 전에 그 발가락을 이렇게 콱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준 상태로 양말을 벗어가지고 자동으로 뒤집어지게. 발을 있는 힘껏 이렇게 발가락 꽉 모아가지고 여기를 꽉 잡아야 돼. 서로 서로. 그 다음에 뒤집어지게. 음. 저는 오히려 이거 비싼 양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음. 근데 좀 생각이 드네. 그런 생각이 드네. 이 발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신어볼까? 어쨌건 같은 양말 이틀 착용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양말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같은 양말을 이틀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더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10켤레 17,000원 쉽지 않긴 하다. 다이소에서 요즘 양말 얼마야? 1,000원에 한 켤레인가? 한 켤레 1,000원. 거의, 뭐야, 2,000원이네? 발가락 양말 2,000원입니다. 그니까, 그래. 부르주아 양말이에요. 약간 그쪽에 가까운 거지. 비싼 휴지 같은 거지. 휴지도 그 엠보싱이 얼마나 막 이렇게 빵빵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 다이소에 만약, 음, 다이소에 가서 있으면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던 여러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니들은 이런 거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건 발캠 해주시나요? 뭔 소리야? 그리고 그 양말을 신고 발캠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어, 발가락 양말 발캠? 발가락 양말만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발캠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음, 안 씻고 침대에 들어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책상 위에다가 발을 올리고 싶진 않아요. 굳이.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어딘가 위쪽에다가 뭐 작업을 해야 돼서 잠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책상을 다 닦겠지. 발가락 양말 신고 젓가락질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건 긴 열전에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빗에 엉킨 머리카락 그대로 둠. 아, 저 그래서 그 빗을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빗이 있는데, 나 이 빗 진짜 싫어해. 이 빗, 자, 제가 별로 험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빗 개극혐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빗이에요. 어, 이거요? 이거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껴있어요. 이건 주기적으로 버려야 되는 빗이에요. 아픔 진짜 개바임. 쓰다 보면 엄청 아프다. 야, 씨, 오죽하면 이런 것도 있다, 야. 별게 다 있네. 그래. 이러니까 여기에 진짜 있는 힘껏 껴있어요. 머리카락이. 저 개인적으로 그거 있어. 아, 씨, 이건 또 뭐야. 그래,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빛 같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물론 제가 빛을 쓰진 않는데,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물티슈 같은 거 잘 말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놓고 나서 쓰기 시작하는 건가? 아, 그쵸. 지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거의 무슨 그 원단이 돼 있죠? 머리카락 원단 돼 있다고. 안 된다고. 도깨비 방망이? 그래. 오죽하면 내가 진짜 엄마빛인데 내가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 아우, 진짜 더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아, 솔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진짜 쩔수야.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예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동생아, 그, 머리를 말릴 때 화장실에서 말려주면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애지간하면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려다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 저 요즘 그거 사고 싶어요. 이거 아니야. 요거다, 요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이거 갖고 싶어. 요즘 이게 갖고 싶어. 근데 갖고 싶은데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직까진. 머리가 짧아가지고. 드라이 거치대 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개 놀랬다고?
아, 이거 있으면, 아니, 근데 저 한참 머리 길 때는 그, 이전에 살던 집에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 흡착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드라이어를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놓고 나서 이렇게 딱 틀어 놓으면 내가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이거 드라이어를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 이게 샤워 고정해 놓는 것처럼 샤워 물 호스 고정해 놓는 것처럼 드라이어를 고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때 잘 썼었지. 근데 지금은 머리 짧아서 안 쓰고 있는데. 어쨌건 이거 어, 몸을 움직여서 말리는 건가? 그치. 이렇게 한 45도 정도 각도로 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머리 돌리면서. 그 등 돌아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뒷머리는. 근데 양손 쓰니까 진짜 빨리 말라요. 하여간 빛 좀 그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빛은 이 정도야. 이거 쓰십시오. 어, 이거 쓰면 머리카락 금방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나 쓰세요. 여기에는 머리카락 껴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금방 뽑거든. 근데 이건 안 돼.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불편해 하실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얼마나 불편해 하실지 알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냥 쓰시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빗에 머리카락 엉킨 거 그대로 둔다. 저는 조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집에 있었던 엄마랑 동생이 쓰던 빗조차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제거를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샤워 이틀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현 시점 2026년 7월 7일 현 시점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름엔 안 된다고. 여름엔 안 된다고. 겨울에는 돼. 어째서?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나는 땀 별로 안 나는 체질이야.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겨울 좋아해요. 절대 안 씻어도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씻으면 다행이지 뭐. 솔직히 저도 겨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샤워를 이틀에 한 번 해서 더럽다고. 예, 예. 이틀에 한 번 샤워하는 거는 조금 현 시점에선 문제가 있다. 겨울에는 괜찮아. 근데 겨울에 하더라도 데오도란트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쓰는 사람들 기준에서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런 어떤 데오도란트라든지 바디로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샤워 안 하면 바로 그냥 그 들기름 냄새 납니다. 버터 냄새 나요. 예. 그냥 더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지간하면 이거는 더 문제야. 최소한 갈아입어. 갈아입고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애매하긴 하다고? 저는 속옷을 매일 빤다 였으면 몰라. 근데 이건 위에 거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겨울이잖아. 2026년 7월 7일 기준으로는 안 돼. 7월 7일 기준으로는 안 돼. 오늘은 안 돼. 아니, 그 당분간은 안 돼요. 애지간하면 갈아입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속옷을 두 개나 입어야 된다고. 곤란할 수 있지. 겨울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11월에 하고 있었다. 그러면 괜찮아. 위에 거는 뭐, 3일도 입죠. 4일도 입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치우겠지. 근데 지금은 안 돼. 현 시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아니 되오. 빨래통 터져 있. 약간 그런 거 있지. 근데 브라 관련해서도 내가 진짜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그런 브라는 좀 괜찮지 않나? 나이키 거 같은 거는 어때?
이런 거를 착용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거는 무리가 없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가요? 아니, 내가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 그렇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안 이쁜가? 이런 걸 입으면? 황송해서 못 입겠어요? 아니, 왜, 이게 더 비싸요? 일반 브라보다 이게 더 비싸? 음, 아, 그래. 아니, 나는 그냥 세탁 관점에서만 여쭤본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으면 세탁할 때 확연하게 편해지느냐가 궁금했어. 아, 스포츠가 훨씬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땀 차서 싫을 듯?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가운데 이제 중앙 부분으로 모여서 땀 막 흐르고 막, 아. 근데 아래쪽에 땀 차는 건 좀 덜 할 수 있어도 가운데에 와, 근데 이런 거 있네요. 통풍구 뚫려 있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명치가? 어, 여기도 나름 발전을 계속하고 있군요. 아, 주르륵 그런다고? 근데 이게 세탁은 편한데, 영 찝찝하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 브라 같은 거, 세탁 잘못하면 다 망가져가지고 못 입는다. 가뜩이나 비싼데. 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외출복으로 집에서 의자 앉기. 저는 침대에 걸터 앉는 것도 그렇게 막, 테러블은 아닌데,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자에 앉아야지, 그럼. 뭐 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 바닥에 앉는 게 더, 아닌가? 바닥에 앉을 수도 있나? 예. 의자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그나마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용 화장실 비누로 손을 씻음. 괜찮지 않아? 좀 씻어, 일단. 일단 손을 씻어! 어. 그것만으로도 합격이야. 그래, 백배 천배 나. 손을 안 씻는 것보단 씻는 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소변을 보고 나서 손을 닦냐 안 닦냐를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 씻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씻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와? 하고 물어보시죠.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실 따뜻한 물 나오니? 이렇게 물어봐요. 더러워. 아, 근데 이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휴지만 닿았는데 왜 손을 씻지? 예,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매장에서 휴지를 3리터씩 뽑아가는 분들이에요. 전혀 묻지 않았다. 화장실 갔다 오면 핸드크림 발라준다고 하면서 손을 봤는데 손이 촉촉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낸다. 저는 찬물로만 씻어서 몰라 난 찬물로만 뭐야 차가운 물로만 씻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몰라 뜨거운 물 안 틀어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 남자나 여자나 손을 좀 닦아. 그리고 소변을 보고 손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변 보기 전에도 좀 닦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아니면 싸지 마. 싸질 마. 어, 참아. 집에 가서 싸든가. 새 옷 세탁 안 하고 바로 입음. 조금씩 싸서 말리자. 그게 제일 더러워. 무슨 소리야, 씨. 새 옷 세탁 안 하고 바로 입음.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한 번은 세탁기를 돌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매장에서 입고 갈 때도 있을 텐데. 나도 그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장에서 입고 원래 입던 옷을 그냥 여기서 버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 더럽다 쪽은 아니다. 새 옷 냄새가 심한 거. 아, 이게 옷이야 석유야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석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향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 그치. 보통은 이제 걸려있는 걸 입는다기보다는 걸려있던 걸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비닐 포장 팩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건네주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중요하다고는 해요. 한 번쯤은 빠는 거. 그리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발 새 거 안 신는 분 계세요? 그치. 반대로 생각하면 신발은 양말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발은 안 빨아도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새 거라는 기준은. 세탁기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아니, 근데 그거는 있지. 음. 어디 매장에 가서 새 옷을 입고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그걸 옷걸이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세탁기로 들어가죠. 신발은 코에 발 댈 건 아니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 깔창을 주기적으로 좀 빼는 편입니다.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매번 빼요. 밖에서 활동을 하고 와서 신발 깔창을 빼놓습니다. 깔창 세탁기 그쵸. 깔창 세탁기 돌리면 편하죠. 그리고 깔창이 망가진다 싶으면 바로 새 깔창을 그냥 끼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그럼 깔창도 빨아야지. 양말, 수건, 속옷을 한 번에 세탁. 저는 예전에는 수건을 따로 빨았어요. 예전에는 수건 따로 빨았음. 근데 지금은 같이 빨아요. 제 왜 같이 빠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건에서 먼지가 엄청 난단 말이야. 근데 나 지금 이걸 샀어. 그 천기저귀. 애기들 면기저귀 있거든. 이걸 수건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먼지 안 나요. 먼지는 안 나고 물 흡수력은 엄청나요. 이게 되게 커. 엄청 커요, 이거. 여기 180cm라고 적혀 있네. 180cm에 48cm. 예. 48cm에 180cm. 사람만 해요. 계속 요거 절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아, 여기저기. 머리 말리고. 그리고 이게 먼지가 진짜 안 나요. 아, 보통은 반으로 접어서 어요 반으로 접으면 좀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건을 같이 빠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특히나 이제 옷 빨고 나면은 그 어딘가에 접혀 있는 부분에 수건 먼지 뭉태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돌립니다. 먼지가 안 나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수건은 따로 빨아다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약간 근데 이거는 위생 개념보다는 기분 때문 아니야? 음, 그치. 위생보다는 그 기분상,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사회의 세탁기가 엄청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 세제 넣고 돌리는데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겠어. 약간 그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수건 하나로 얼굴, 몸, 발 다 닦음.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로 내려가는 순서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 네, 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일단 물을 닦죠. 얼굴에 물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닦죠. 그 다음에 몸을 물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발을 닦는. 발까지 안 닦는데 보통. 그 발용 매트가 따로 있으니까 무 좀 겪고 나서 발수건만은 따로 쓴다. 발등까지는 닦게 되지 않나요? 저는 발등도 닦고 아예 그냥 발을 다 닦으면서 나간 다음에 수건을 말려. 음. 그래서 난 딱히 그리고 발수건을 따로 쓰고 싶다는 그것도 약간 위생 개념보다는 그냥 기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기 싫다라는 느낌인 거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더러워.
라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음. 기분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괜찮다. 나는. 아침에만, 에이씨. 아침에만 씻음. 무슨 배짱이지? 뭔 배짱이지? 더러우면 씻어야지? 아니, 나갔다 왔으면 씻어야지. 최소 손발은 닦아야지. 그러니까. 안 돼요. 어, 하루에 한 번만 씻는 게 좋대 하는 놈들 치고 깔끔한 놈 못 봤다고? 근데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머리를 두 번이나 감아야 할까? 이런 남성분들이 생기는 건 있는데, 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하루에 한 번 씻고 싶다면 저녁을 차라리 두 번 씻어. 두 번 씻어. 저는 오히려 기준이 그거예요. 나갔다 왔을 때에 한 번 씻어야 되는 거고, 자고 일어났을 때에 한 번 씻어야 된다. 머리 긴 분들은 머리 감기 정말 힘들어서 못 감는 건 있다던데. 그래서 앞머리만 감는 분들 있잖아. 여기만 감는 분들 있잖아. 드라이 샴푸 같은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죠, 요즘. 뭐, 클리닝용, 바디 클리닝용 물티슈. 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그건 비상용이고, 비상용이나, 전시 상황. 어, 전시 상황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개인적으로는 두 번 씻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괜찮다? 라고 하기에는, 뭐, 니아라 하는 거지, 인데, 저는 좀,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저녁에만 씻음? 이거, 약간 변수? 더럽긴 하지? 더럽긴 한데, 안 씻고 출근한다는 거잖아. 그런 분들, 저기, 고덕이나, 예, 공장 지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다이나믹하게. 세수랑 머리 감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샤워 기준이 아닐걸? 이거 그냥 씻냐 안 씻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만 씻는 것보단 저녁에만 씻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럽긴 해. 그러니까, 욕이야, 욕이. 솔직히 말해서. 괜찮지만 더러워. 더럽지만 괜찮아. 약간 요쪽에서, 요쪽에 있는데, 아침에만 씻으면 얘는 무조건 이쪽이야. 근데 세수라도, 이거는 세수조차도 안 한다 같은데. 안 씻음이라는 거는 물을 대지 않는다 아니야? 그냥 눈곱만 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안 되겠다. 씻어라. 눈곱 떼라. 자, 새 신발 집 안에서 신어봄. 괜찮은데? 아스팔트를 밟아본 적이 없는 신발이잖아. 나는 새 신발이라는 건 이어폰이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이어폰도 귀에다가 꼽잖아. 새 신발 집안에서 신을 수 있지. 문제 없죠. 그치. 현관에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은 못 들어오지. 음. 신문지를 깔아도 뻑적지근합니다. 방 청소 하루에 한 번 하지 않아? 근데 여기에다가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청소기를 맨날 돌리냐. 방 청소에 걸레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청소기 같은데? 그치? 그냥 청소기만 돌리는 건 맨날 하지 않나? 저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 루틴이 일어나서 엄청 물걸레질까지 매일 한다? 그거는 몰라. 나 방 안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거 돌리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아침 루틴 중에 하나예요. 창문 열고 집 바닥 청소기 돌리는 거. 내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다. 안 돼요! 이불 빨래 한 달에 한 번?
저 예전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시절은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이불을 쓰는 시절, 이런 시기, 이때는 좀 힘들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이랬었던 시절은 내가 이해를 해.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여름 이불 쓸 텐데,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이불의 그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는 자주 해도 돼요. 요 극세사 이불부터는. 얘는 세탁기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하잖아. 어. 얘는 세탁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쇼하고. 그래, 해야지. 옛날처럼 밟아서 빠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이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은 안 돼요. 한 달은 안 됩니다. 최소 2주. 2주에 한 번씩은 해주셔라. 하루에 양치 한 번, 이건 또 뭐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칫솔질을 하루에 한 번. 칫솔질을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번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솔질을 하고, 나머지 2번은 그냥 가그린 같은 걸로 퉁 쳐버리는 거지. 껌을 씹는, 나 껌 씹었으니까 괜찮아. 뭐 이래버린다거나. 양치합시다. 리스테린 독한 거 나도 알아요. 리스테린, 엄청 강력하죠. 근데 그래도 한 번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지 말고 하루 세수 2번 괜찮지 않아? 하루에 얼굴 씻는 걸 2번 한다? 괜찮지 않나? 아침 저녁으로? 아니 설마 그건가? 샤워 안 하고 그냥 샤워를 안 하고 얼굴만 세수만 허허 아니겠지? 그냥 얼굴을 2번 닦는다겠지? 발도 닦아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얼굴만 2번 씻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저는 오히려 하루에 세수 2번이 리미트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음, 3번부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역으로. 청바지 6개월 동안 안 빨기.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연구 결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까 그 연구 결과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예요. 죽여야겠다고. 유럽인인가? 그건가? 가을 말부터 초봄까지? 그러면 6개월 가능한가요? 가을 말에서 초봄까지. 그렇게 반년. 겨울에 청바지를?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든가? 아니, 진짜 멋쟁이들은 뭐 겨울 멋쟁이 얼어 뒤진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바지 안에 각질들이 떨어질 텐데. 저도 별로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더럽다 쪽에 가깝네요. 제 생각이랑 같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안 빨더라도 가지고 나가서 털어요. 옷을 끔찍히 아끼니까 저런 걸 안 하겠죠? 그쵸? 그 옷을 세탁기에 넣는 행위를 진짜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세탁기에 왜 집어넣어? 다 손빨래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 옷인데도 애기 옷 코스로 돌리는 분들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잠깐 쉬었다가 얼마 안 남았네. 4시까지 요거 딱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4시까지 하고 마무리했다가 6시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다녀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거. 한 번 입은 옷 옷장에 다시 안 넣어? 한 번 입은 옷 다시 옷장에 자켓 같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러니까 내 기준은 그거야.
살에 닿은 옷은 안 돼. 어. 내 피부에 닿은 옷은 옷장으로 다시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따로 빼놔요. 바지 같은 거라든지. 음. 옷나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바지 같은 것들도 이제 빼놓죠. 예지간하면. 이건 반팔티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괜찮다. 음. 종류에 따라 다른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딩 같은 거를 맨날 빨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수건 가족과 같이 사용. 이게 왜? 아, 그런 경우는 있지. 그, 발매트. 발매트를 사람마다 따로 쓰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좀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은 따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같이 써도 되지 않아? 음, 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젓가락, 숟가락 같이 쓰잖아. 나도 별 생각 없어요. 숟가락, 젓가락 같이 쓰잖아. 어차피 설거지 하니까. 수건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세탁기 돌리니까.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이것까지 개개인 용도를 따로 쓴다 그러면 세탁기도 따로 돌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빨래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진짜 나가 살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 베개 커버 한 달에 한 번 세탁. 이건 안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 어, 어림없는 소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베개 커버를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불 한 달에 한 번 빤다는 애냐? 아니, 근데, 베개, 이거, 어,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된다고. 안 빨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빨대 베개를 쓰는 건데. 곤란합니다. 베개피, 저는 어떻게 쓰냐면, 그, 그래, 빨대 베개 쓰는 것도 쓰는 거고, 그, 수건 같은 거를 둘둘둘둘둘 감아가지고, 맨날 베개를, 바꿔요. 베개 피를. 베개 껍데기를. 베개 커버를 오히려 따로 안 사요. 베개 커버는 베개 커버로밖에 못 쓰니까, 베개에다가 수건을 둘둘둘둘 감아서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세탁?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군대에서 이러잖아요. 진짜 쌍욕 먹습니다. 이제 청결의 기준을 모르던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청결을 배워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베개 커버라고 생각해요. 베개 커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거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라. 그러니까 얼굴에서 나오는 피지도 얼굴에서 나오는 건데 그 뒤쪽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냄새 나서 못 잘 것 같은데. 침까지 흘리면서 자서. 아무튼 자주 갑시다. 좀 자주 갈자. 그리고 그 빨대 베개 있잖아. 이거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거거든. 적응하셨나요? 그 제가 하늘 보고 자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잘 적응했어요. 빨대 베개 이 속도 빨래망에다가 빨대를 우르르 쏟은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편이에요. 그 베개 자체를 그냥 돌려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터지니까. 근데 이렇게 커다란 빨래망에다가 빨대 베개를 넣으면 그냥 굴러다니면서 그냥 세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해져요. 손으로 찢어준 김치 먹기. 이거는 씻은 손이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 같은데? 어. 아이, 무슨 김치를 맨손으로 찢냐? 그거 무조건 그 뭐 위생장갑 같은 걸 끼고 찢어야지. 그런 이야기 같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냥 깨끗한, 그냥 손 씻은 상태로 김치 찢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집 밖은 모르겠는데 집 안에서 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손으로 찢은 김치를 먹는 게 불가능한 사람은 쌈도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쌈. 왜냐하면 쌈 맨손으로 만지잖아. 그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이시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자 같은 건데 과자는 왜 안 되냐면 그 과자만 먹는 게 아니야 보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 팝콘도 되는 팝콘이 있고 안 되는 팝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라멜 팝콘 같은 거를 내가 만약에 영화관에서 먹겠다. 물티슈 있어야 돼요. 아니면 팝콘 통에서 손가락을 안 빼거나 끈덕끈덕해지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 왜 그 외과 의사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 메스, 나이프 이러면서 뭐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 영화관에서 이제 그 의자 팔걸이에다가 손가락을 대지 않으면 괜찮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젓가락을 쓰는 거고 나는. 특히나 방송을 하면서 과자 같은 거를 먹거나 아니면 먹방을 하면서 과자 같은 거를 먹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난 마우스에 기름 묻는 게 싫어. 남친 옷에 닦는다고. 남친 옷이 이거만 어떡하려고. 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킁킁 야. 음. 밥 먹으면서 코 풀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식사 예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음식점에서 어, 어르신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어르신분들 중에 밥 먹다가 코 푸시는 분들 있는데 아 밥맛 똑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래 아이 풀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닦는 거 정도는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짜가지고 그 휴지로 조용히 처리하시는 건 상관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괜찮아. 근데 이것도 약간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예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쩝쩝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쩝쩝대는 것도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 입을, 입술을 다물고 먹는 게 아니니까. 뭔가 이제 더러울 수도 그 위생적으로도 더러울 수 있는데 그 들리는 그 소리가 싫은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지간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침대 위에서 음식 먹기. 너는 안 돼. 이건 광인이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 이 책상에서도 밥을 안 먹어. 저 원래 무조건 침대에 달려있는 책상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조금 그래요. 예.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막 클린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병원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커버도 병원에서 걷어가고 덮는 이불도 병원에서 걷어가고 환자 복도 주기적 이렇게 계속 갈아입죠. 환자복 맨날 갈아입고 커버 맨날 갈고 이불 맨날 갈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그 입원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큰 노고가 세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여기는 맨날 갈아. 그나마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 이거는 곤란합니다. 여행을 갔어. 간식을 막 사왔어. 상관없긴 하거든요. 네. 크게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서 자야 되잖아. 보통은 거기서 먹죠. 이런 데서 먹죠, 보통. 예, 이런 데서. 여기서 먹는 거는, 글쎄, 할 수는 있는데, 음, 굳이 그렇게 권장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기서 와장창 먹고 나서 대충 툭툭 턴 다음에 나는 요 안에 쏙 들어가서 자니까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인데 굳이 권장하는 그래 맞아. 냄새나. 그리고 여기 잘못 들리면 내내 그 냄새 맡으면서 자야 돼. 그래서 별로 권장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특수 상황 말고 집에서를 가정하면 안 돼요. 음, 가정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젖은 우산 안 말리고 넣기. 딱히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말려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산을 썼어. 그러면 집에 왔을 때 말아놓지 않아요. 안 말아놓고 그냥 이렇게 낭창낭창한 상태로 이제 어딘가에 걸어놓거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얘가 바삭바삭 말라있잖아. 그럼 그때 말아. 근데 얘는 굳이 뭐, 크게 위생적으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기를 하다니 부지런하시네요. 아니, 저는 우산통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우산통이 없습니다. 우산통이 없고 어딘가에 걸어놔야 되는데 이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반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메고 다닌 가방 침대에 올려둠. 근데 개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밖에 나갔을 때 가방을 바닥에다가 내려두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 가방을 왜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가방이 침대까지 들어올 일이 없긴 하다. 보통 이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걸 때가 있죠. 그리고 진짜 가방을 펼쳐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하죠. 아니면 의자에다가 그냥 걸어 놓는다거나. 의자에 걸어 놔서 의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적뒤적을 한다거나. 보통 거실에 굴러다님. 저는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요. 가방 한참 쓰고 나서 이제 가방 정리를 한 번씩 하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뺀 다음에 화장실 가서 팍팍팍 텁니다. 안쪽을, 내부를. 되게 자질구레한 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거든.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들도 마이쮸 껍데기 같은 거 들어있다고? 아이, 빨리 털어. 뭐해. 안 돼. 곰팡이 슬어. 그 잘못하면 마이쮸, 애초에 가방에 먹을 거를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절대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과 함께 이렇게 짜부돼가지고 쭈압!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치우는 편입니다. 그치. 앞주머니에 넣으면 뭐 상관없지. 저는 가방을 굳이, 침대에다가 올려두진 않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집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가끔 보다 보면 다른 데는 다 더러운데 침대만은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침대만은 깨끗한 사람? 아니면 컴퓨터 책상만은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는 조금 웬만하면 사수하는 편? 소변 보고 손 안 씻음. 안 돼. 씻어. 씻어. 소변. 전후로 씻어. 전후로. 쩝쩝거리면서 먹음. 아, 오늘 왜 이러지? 음, 조만간 후딱 포맷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포맷을 후딱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었던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어? 근데 뭐, 깔끔 떠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직도 집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 놈의 공기청정기냐, 막 이러면서.
그치? 그리고 뭐 이제 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PC 책상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 이제 세팅 바꿨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경우들 있죠. 뭐 청소 용품을 샀다거나 청소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여주는 편이니까 이제 그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자주 하는 거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쪼록 인터넷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 기간에 지금은 책상에 이제 서랍이 없는데 어렸을 때 시험 그 서랍이 있는 책상을 썼었거든. 왠지 그 시험 기간 직전에 서랍 청소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 어? 시험 기간에는 청소도 재밌고 시험 기간에는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쯤 해가지고 한 번씩 서랍을 막 뒤집어 엎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나의 그 청소 습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좋아요. 그러면 46분이니까 582일. 나 연말까지 며칠 남았냐? 네, 오늘 새벽뱅 시험 기간입니다. 2026년 며칠 남았니? 177일 남았네요. 177일? 이야, 간당간당한데? 매일 한 명씩 늘면은 연말까지 1008. 연말까지 1008.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어찌 될런지.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치지직이 통밥 굴리는 게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통으로 막 이벤트 같은 게 열렸던 그런 날들이 꽤나 있었거든. 그 칠학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싱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더더군다나 오래되고 나서 없었죠. 싱드컵이 아예 없었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비벼야 되거든. 자체 이벤트가 좀 전멸했어요. 근데 좀 그쪽으로 노선을 튼 건지, 니들끼리 서버 열고, 배너 걸어줄 테니까, 혹은 메인 화면에다가 띄워줄 테니까, 니들이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1008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을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느는 날 5명 늘고, 안 느는 날은 마이너스 2명 찍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1008을 찍어야 그때서부터 이제 또 마음을 새로 먹고. 근데 서버 같은 데도 좀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 1008 될 때까지 노뱅종 같은 거 씹으리고 싶지만 참을 거라고. 아니 근데 그게 그 늘어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명확하게 팔로워가 늘어난다거나. 근데 하네스랑 집사복이 머지 않았으니까. 하네스랑 집사복을 의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장을 좀 해야지. 908 되면 한다, 뭐 1008 되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좀 해서 광고 같은 느낌으로다가 SNS에다가 어필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늘지 않을까.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좀 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딩이랑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저는 좀 쉴 예정입니다.
2시간 정도를 쉬고 나서 6시쯤에 와서 10시까지의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침반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이랑 같이 또 만나고 아침에는 아침대로 이제 배경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화사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한 번은 터지고 한 번은 인터넷이 꺼지는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2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룽나룽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시네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박한 상희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흰보라색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멍멍이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넬리스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시간대 이제 자러 가니까 요 시간을 좀 이제 비우고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따가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나봐.